안녕하세요. 6월 달에 이어 7월 달에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수 신농영농조합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전대호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6월 달에 촬영한 영상은 한 10분 정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갔을 건데, 사실은 그 10분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촬영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구축된다면 저희 장수사과 농가를 위해서, 아니면 저희 장수사과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7월 약재 방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은 재배 연수가 경북의 주산지에 비하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1990년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수사과의 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0년을 기점으로 최성기를 맞이하다가 최근에는 재배 면적도 그렇고 농가들의 마음가짐도 조금 주춤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장수에서는 사실 재배 연수가 오래된 밭에서만 일부 불안병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정을 한 후 도포제를 바르고 동계 전정한 전정목을 치우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장수 관내 불안병 발생이 유목과 성목 모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병 원인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 전정한 전정목의 처리, 파쇄기를 사용하거나 트랙터를 이용하여 열간의 전정목을 모아 파쇄하는 비율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과원 내 불안병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예전에는 전정목을 모아서 태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재 위험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형성된 과수원들 사이로 전년도나 아니면 그 전년도의 전정목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장수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정목의 처리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묘목 단계에서 불안병 감염입니다. 새롭게 식재한 과원에서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안병이 전혀 없는 과원에 죽은 나무를 대신해서 묘목을 심고 유목기 때 불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안병의 포자가 접수 단계에서 잠복되었다가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접수 채취부터 묘목 생산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과 수확 시 남는 꼭지 부분을 통한 감염. 전정사들이 그룹으로 전정을 하게 되면 유달리 불안병이 많은 과원의 특징 중 하나가 꼭지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불안병의 증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외국 인력을 통하여 사과 수확을 하고 포장이 이루어지는데 꼭지가 빠진 채로 수확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과의 포장상에 좋지도 않지만 꼭지가 빠진 사과를 수확하고 남은 부분이 병원균이 전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수확할 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사과 꼭지가 빠지지 않게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병은 현재 발병을 하면 특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병든 부위를 긁어내고 도포제를 바르거나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서 불안병 관리를 잘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 버남에 위치한 사과 농가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의 농장주는 장수사과 클러스터 사업단의 품질관리 지도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장수사과 병해충 연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버남 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래는 평년 같으면 냉해 피해나 서리 피해를 좀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큰 피해 없이 사과가 잘 착과된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수세가 강한 나무들이 좀 있는데 그런 나무는 조금 해거리 현상이 일어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사과, 착과 수량이나 품질이 아주 양호하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병 관련해서 농장주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암에서 한 3,000평 농사 짓고 있는 장원철입니다. 이렇게 촬영에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로 네. 이 나무가 몇 년 차인지 품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15년 차 들어가고요. 그리고 품종은 여기 기구 8호입니다.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또 심었고, 그러니까 15년 차 있고 13년 차 있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방문하게 된 계기가 불안병 때문에 저희가 왔거든요. 예. 그러면 평소에 이 밭에서는 불안병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까지 불안병은 한 나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견무늬 썩은 병 뭐 그런 거는 좀 있었는데 불안병으로 뭐 죽은 나무 뭐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3,000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SS기로 살포하는 네. 그 양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에 치실 때? 지금 500 기준으로 해서 10차 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장마 때 들어서면 추가 방제를 하실 건데 네. 뭐 특별히 추가 방제 기준이 있을까요? 방제력을 처음 이제 그 초반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장마철 가까워지고 하면 조금씩 사이를 일주일 간격으로 치고 그다음에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런다면은 한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중간에 사이 방제를 치는 편입니다. 여기 전정은 선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정 팀이 들어와서 전정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고 혹시 뭐 늦어져서 그럴 것 같으면 팀이 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정을 하시면 전정목 처리를 그러니까 가지를 주울 때 어느 정도까지 가지를 줍고 계신가요? 그냥 뭐 거의 다 주워낸다고 보면 됩니다. 주간상에 측지나 이제 도포제를 바르실 때도 전정을 하고 예. 거의 바로 바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정한 나무는 예. 저쪽에 보면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시던데 예. 저거는 이제 화목 보일러나 이런 걸 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거 나중에 말렸다가 네. 나중에 겨울에 황옥보일러 사용합니다. 지금 15년 차 된 이 나무는 수세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예. 네, 이 수세 강한 나무를 수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한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지금 여기 박피를 했었어요. 그 큰 효과를 못 봐서 작년에는 그냥 여기 톱으로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서 스코어링처럼 한번 해봤고, 박피한 자리에 한 번 더 예, 하신 건가요? 위쪽에다가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당근을 했어요. 당근을 해서 이 큰 뿌리를 2개 정도를 다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그나마 조금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후지가 이 정도 크기면 장소에서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저희가 과수원을 왔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됐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수원 관리할 때 본인의 성격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조금 뭐 깔끔한 편이기도 해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안병이 없으려면 네, 성격이 깔끔해야 불안병이 없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네,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농약 방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3년도 저희 과수원에 홍로의 경우 8월 초부터 상단부에서 발생된 탄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수확할 때까지 전체적으로는 탄저병의 발생이 한 10%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후지의 경우는 지금 시기 7월 달부터 갈색무늬병이 발생을 했었고 8월 달에는 견무늬 썩은병과 탄저병이 발생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농사 짓고 후지를 사람을 들여가지고 8월 달에
병과를 따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때부터 사과 농사를 시작해서 2000년도 당시 전농약 방제 체계 등으로 10회, 9회 방제를 하는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절만 해도 개통을 잘 따지고 살충제 횟수를 줄이면서 농약을 적게 치는 것이 곧 기술력이고 노하우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농약 살포를 자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작년 23년도 영농일지를 정리하다 보니 제가 방제를 했던 횟수는 총 15회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6월달과 7월달 방제가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7월달 방제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사과에 사용되는 농약도 점점 저독성으로 낮아지고 있고, 특히 비가 내리는 횟수와 비의 양 자체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방제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농가들을 만나는 저희지만 장마기 들어서 5일 간격으로 방제하면 병이 없고 7일 간격으로 방제를 하면 병이 조금 있다는 어르신의 말을 저는 사실 흘려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점검했던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차 정비. 제가 사용하는 SS기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SS기 가격을 문의해 보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기계를 바꾸지 못할 바에는 부품들을 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부착했던 삼각대도 제거했습니다. 상단부 살포를 위해서 부착했던 삼각대는 최신 삼각대는 아마 단점이 많이 보완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사용했던 초기 모델은 상단부의 압력이 바람이 불면 상단부에 농약이 덜 부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부착했던 삼각대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즐도 쌍구로 교체하고 중상단부 노즐은 1.2 크기와 1.0 크기로 번갈아 가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반기, 그 다음에 분무기 교체했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양량을 늘렸습니다. 제가 한번 농약을 살포하면 1000리터 기준으로 8차를 살포하는데 노즐을 쌍구로 바꾸고 상단부 압력이 올라가니 자연스럽게 1000리터 한 차가 늘어서 총 9차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약 살포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운 대로 날짜에 맞추어서 살포하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저의 농약 살포 기준은 일주일은 너무 빠르다였습니다. 장마 기간에도 10일 기준으로 살포하였습니다. 저희 신농법인의 사과를 출하하시는 농가 중에 병이 없는 농가들의 공통점은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와 한번 살포할 때의 양이 남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요즘 같은 7월달일 경우 기준을 7일, 일주일로 잡고 비의 양과 횟수에 따라서 5일이 될 수도 있고 9일이 될 수도 있는 탄력적인 살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다면 5일의 살포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5일 살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어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7월과 8월 초만 무사히 지나가면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정신적인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농약 방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농약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할 말은 많은데 저의 지식이 너무 일천하여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현재 새로운 농약이 새롭게 안 나온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기존 농약이 혼합제로만 함유량이 바뀌어서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추가 사이 방제를 할 때 기존의 보호살균제에 치료제를 혼합하는 스타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저도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요즘 같은 잦은 강우에는 고착제도 1000리터 기준으로 500ml를 넣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수화가 병해충 연구회에서 좀 더 많은 회원들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정이 끝나고 적과가 끝나면 농약 방제
시기만 되면 그냥 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가 적과만 끝나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7월달 약재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에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사과를 수확하는 품질과 수량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7월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달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예고를 드리자면 제가 다다음 주에 일본 아오모리 연수를 갔다 옵니다. 그러면 8월 달 영상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찍어온 영상과 함께 또 8월 달에 해야 할 문제들에 관해서 저희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